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이 행위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매주 화요일 2부, 3부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이에요. 전문가님과. 네, 맞아요. 네, 합이 잘 맞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잘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번 꼭 기억하시고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께서 한 줄평을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런 한 줄평 남겨주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8월 같은 경우 지금 9월인데 왜 8월부터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8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미국은 8월 달에는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던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 8월 달 어땠죠? 한 달 내내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어요. 하방 압력을 받았던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주체도 아닌 외국인들의 주체가 만들어낸 이 반도체의 부정적 레포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고점 사이클 논란, 또 가격에 대한 이슈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수 기준으로는 말이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휴가 지나면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연휴가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와 보니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요. 좋은 일은 사실 헝다그룹에 대한 도산 이슈가 우리나라 연휴 때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조정의 안 좋은 점은 우리는 좀 피해간 상황이에요. 피해갔는데 어제부터 지금 중국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력 공급이 어려워서 코로나19 때처럼 제조 공정 라인들이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조정의 폭을 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전력난이 지금 이슈가 된 나라는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 이야기를 했죠. 그 뉴스를 가지고 저녁에 열린 미국 시장도 조정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희한하게 시장의 조정을 만들었던 중국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지금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아니 지금 왜 내리지? 왜 오르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수급이 굉장히 약해요. 수급이란 거래량이고 거래량은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즉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A 섹터도 B 섹터도 C 섹터도 D 섹터도 동시에 다 같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요. 그런데
시장의 돈, 즉 자금이 한정적이면 A도 올리고 싶지만 돈이 없고 B도 올리고 싶지만 돈이 없고 C도 올리고 싶지만 돈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는 종목, 자꾸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의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8월달, 9월달에 LNF,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강했어요. 정말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됐구나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때 위치에서는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갈까? 이러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이 수급이 돌지 않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종목이 또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매매하기에 어려웠던 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너무 낙담해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주린이분들 나 정말 매매 잘해왔고 정말 포트 관리 잘해왔고 정말 계좌 관리 잘해왔는데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후회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해서 시장의 자금이 한정적이라서 수급이 이제 돌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꾸 가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장세였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든 장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톡방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상황님 들어오셨네요. 상황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작은 거인님 제가 아까 인사를 해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호호님께서 대성정보통신에 대한 이 종목에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대성정보통신 2,664원 10% 비중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요거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님께서 네, 오늘 아나운서 제 스타일이에요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가셨네요. 네. 네, 고백하시고 나가셨네요. 라고 작은 거인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밌는 오늘 톡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식 왕왕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듀유님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바뀌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 왕왕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톡방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LG전자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밀렸던 지수 그 이후에 수요가 회복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퍼져나간 상황.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한 번에 좀 몰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여기에 성장성이라고 하는 재료가 하나 붙었죠. 애플의 애플카를 LG그룹이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LG전자가 저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것은 주식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유례 없었던 변동성이 좀 나타난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움직였다고요?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애플카에 대한 성장 모멘텀. 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밀렸느냐? 오늘 LG전자가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럼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투자 심리가 붙었고 투심이 붙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LG전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죠. LG전자의 가장 안 좋았던 사업부. 이 모바일 사업부가 그동안에 잡아먹었던 정말 손실금이 큰데 이 MC 사업부를 없애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도 아니고 LG전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그동안에 MC사업부에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MC사업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디로 투자를 할 거냐?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전장사업부 쪽이죠. 전장사업부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는 점차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과감한 투자까지 겹쳤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떠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향후에 정말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LG전자는 주가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LG전자가 지금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로보티즈, 로봇사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향후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 뭐 AI, 인공지능, 로봇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바 저는 성장성도 갖춰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보다는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 만한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조정에 매수의 타점으로 저는 봐도 괜찮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게 좋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LG전자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저 전문가가 저 TV에 나온 사람이 좋대. 그럼 난 내일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에 그래? 그러면 나는 내일 조금, 내일 모레도 조금, 그 다음 주에도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이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LG전자 현재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도 보시고요. 현재는 조금 많이 선반영이 되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보시는 부분인데 거시적으로 한번 관점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한번 알아보죠. 오늘의 특징주 도시가스 관련주, 가스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CJ ENM 같은 경우 CJ ENM이 아니죠. 잠시만요. 네, 도시가스. 도시가스죠. 네. 네, 일단 도시가스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도시가스가 오늘만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 들어보면 계속해서 거의 한 2주 전 혹은 3주 전부터 정말 꾸준히 상승을 해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인천 도시가스도 있죠. 이러한 종목, 뭐 가스공사도 있고요. 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즉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원자재가 50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50원의 원자재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죠? 100원의 판매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가 높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판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판매 가격을 더 높이면 영업 마진율이 올라갑니다. 영업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실적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사한 섹터가 있어요. HMM입니다. HMM도 뭐죠? 운임지수가 올라갔죠.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판매율,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고, 예전과 똑같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사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남겨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가스 관련주들, LNG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가격이 그러면 이 가스 가격이 얼마만큼 더 오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가스와 유가는 지금 같이 가면서도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WTI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스 가격에 대한 선호도도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기름이 너무 높네. 그러면 나는 대체 에너지인 A를 써야겠구나. B를 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소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A는 가스가 될 수 있고 B는 뭐 LNG 천연가스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서 WTI 유가의 가격이 얼마만큼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해당 섹터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고, WTI는요. 저는 지금 배럴당 지금 현재 약 75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면 75불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는 배럴당 80불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갖고 있었던 재고가 지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고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석유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WTI 유가의 가격은 더 올라갈 만한 여지들이 많으니 이 가스나 LNG 이쪽도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들을 많이 돌려봤는데 저는 이 SH 에너지 화학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공략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어제, 오늘 굉장히 또 강한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대신에 조정 시에 매수입니다.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스주들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GSE도 있었고요. 이 여타 종목들도 계속해서 잘 오름세 보였는데 오늘 전문가님의 의견은 추가 슈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꼭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그럼 다음 코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오늘은 1.6% 하락하면서 9,000원의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문의 주신 분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좀 동일하게 집중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올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어요. 신규 상장주. 자, 한컴 라이프케어도 마찬가지죠. 자, 8월 1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신규 상장을 한 날에 저가와 고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날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일날 매수를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날 이 봉이 생기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생기면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첫날 만들어진 캔들의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이 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은 이탈이 되게 되면 그건 뭐죠? 무엇을 의미하죠?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이날에 가장 낮은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수익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95%, 99%의 투자자는 손실이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빠르신 분들은 손절, 또 손이 느리신 분들도 그 손절 금액을 보고 또 따라서 매도.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번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계속 흐릅니다.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그래서 사실은 이날의 제일 낮은 가격인 13,000원대가 이탈이 된 이때 우선은 덜어냈어야 했어요. 덜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덜어내지 못하고 일단 가지고 온 상황인데 지금 이 위치에서 더 이만큼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요, 그럴 때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은 지금 위치에서 손절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면 아마 저를 되게 원망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일단 50주는 앞뒤 안 보고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올라온다. 만약에 올라오면 그냥 지켜만 봐요. 언제까지? 13,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럼 13,000원대에 올라오면 어떤 거죠? 이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늘 손절을 한다면 그 손절한 금액을 머릿속에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13,000원 돌파하면 이때 손절한 것만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서 수익을 차라리 극대화하는 전략이 지금은 더 낫다. 깔끔하게 좀 더 심플하게 설명드려보면 일단 절반은 손절. 절반은 손절. 올라오게 되면 그냥 무턱대고 기준 없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3,000원 가격대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올라오면 그때 덜어낸 물량을 다시 사서 공격적으로 수익금을 회복을 좀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죠. 자, 이거 완전 정반대잖아요. 방금 삼컴 라이프케어는 낮은 가격을 이탈하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뭐죠? 이날 생성한 날에 고가를 돌파를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이게 그냥 투자 심리인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기업의 가치, 분석, 지표 이런 것들 보면 좋겠죠. 보면 좋겠지만 문제는 과거에 어떤 형태를 띄었는지의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날 처음 상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D 어느 투자자도 이 종목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가치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매매법보다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세 싸움인 거죠. 올라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더 강해지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네. 일단 이 종목은 그럼 살기 어렵겠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모이다 보니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거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첫날 상장한 날에 고가가 돌파되면 매수. 상장한 날에 낮은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카카오뱅크 첫날 못해도 이날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다음날. 높은 가격이 됐든 낮은 가격이 됐든 언제까지? 이 가격이 이탈되기 전까지. 그러면 낮게 산 사람도 높게 산 사람도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기회는 줘요. 언제까지? 이 가격이 이탈되기 전까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신규 상장주는 첫 거래일에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기준을 삼아서 높은 가격을 올라가면 매수, 낮은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한 종목 고민은요. 절반은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에 올라왔을 때 이 매도한 절반 가량을 다시 또 담으시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팁까지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도록 하시죠. 한농화석입니다. 17,100원에 비중 18% 네,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의 종가는 16,750원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전형적으로 좀 실수하는 패턴이 지금 이 한농화성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17,100원이라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때 사서 물렸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거나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거나. 자, 일단은 오늘 이 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밀렸어요. 자, 잘 생각합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세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 대신에 그 손절의 기준 가격은 뭐냐면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9월 17일 날. 9월 17일 날 굉장히 전에 없던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서도 신규 상장주 얘기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날에 가장 낮은 가격이 뭐죠? 시초 가격이잖아요. 15,200원 정도가 되는데요. 15,000원이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 거라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시세가 안 나면 나중에 시세가 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때부터 사셔서 지금까지 갖고 온 분이시라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사신 분은 매수 타점이 우선은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보너스 팁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한번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대시세가 나올 때 매매를 하기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언제 이제 많이 피해를 보냐면, 이거 내가 샀어야 됐는데, 지금 이거 내가 매매했어야 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못 잡아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면 거봐. 내가 이거 조정 나올 줄 알았어.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사야지 하다가 시세가 나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 못 참고 오른 가격에 덥석 사버립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패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난 종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초록색 이평선 61선을 좀 진하게 그려놨거든요. 진하게 61선 이평선을 진하게 그렸는데 이것은 중기 이평선이에요. 5일선, 11선, 21선처럼 단기 이평선도 있고 뭐 121선, 241선 이런 장기 이평선도 있는데, 그게 딱 중간 61선이에요. 61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캔들과 이 61선의 이평선이 만날 때, 이 만날 때 매수를 하면요, 거의 손실이 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네, 손실이 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이때 이미 수익이 생기니까. 그죠?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신 거라면, 또 혹은 다른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면, 한번 시세가 난 종목은 차라리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그 조정의 포인트를 61선과 캔들의 만남으로 정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 화성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이 지지부진하네요라고 남겨주신 거 보아하니까 조금 이전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지부진한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농 화성까지 살펴봤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한번 살펴볼게요. 23만 2천 원에 비중 10%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은 3% 넘게 빠졌습니다. 17만 8천 원에 이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기업을 놓고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좋은 기업이에요.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해당 산업과 화장품, 사실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성분들보단.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중국에서 K뷰티, K화장품을 정말 알아주는
제품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전만큼의 인기도를 구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중국 시장, 중국 내 자국 브랜드에서 만드는 화장품 제품들도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나라 제품이라 그래서 많이 팔리는 특수성, 호황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이제는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대체적으로 지금 화장품주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못한 이유가 다수가 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 진출한 화장품주들은요, 반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잉그로드랩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화장품주 안에서도 지난 2월, 3월부터 화장품주 하면 잉그로드랩을 제가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거예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조금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이제는 시점이 좀 많이 지났다.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우선은요. 지금 위치에서 손절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큰 의미는 없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종목을 비중 30%, 40%, 50%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중 1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7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 10%,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19만 원대, 20만 원대 한번 낮춰보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리고 여행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조금 더 교류가 많아지고 혹은 이제 우리 중국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고위급도 임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두 번의 시세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현재 위치에서 그냥 손절하고 가자라고 전략을 드리기보다는 17만 원 이하에 내려오면 추매를 해서 평단을 관리를 하시고 14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유를 하시면서 20만 원, 22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은요. 일단 17만 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노려보고요. 14만 원이 손절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가까지 한 22만 원, 23만 원 선을 목표가로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화장품주에 대한 또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투텍입니다. 엔투텍 지금 2,582원, 비중 2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엔투텍 11% 급등을 했습니다. 2,115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엔투텍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9월 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우선은 1,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그때 당시에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1,500원대가 거의 한 요 정도 이탈이 됐을 수도 있을 뻔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500원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좀 강하게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테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의 위치에서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백신 관련 기업들은 사실 한두 번의 더 큰 시세, 그러니까 반등세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 산업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하락이 된 상황. 그러면 다수가 돈은 벌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돈을 벌 수 없는 사업 환경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모더나, 화이자 이쪽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아직 뭐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라고 선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뉘앙스, 그러니까 분위기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저는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 맞은 자와 백신을 접종 맞지 않는 자의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차이점은 좀 둘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인원 모일 때 인원에 포함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재 사항이 다를 것 같은데 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모더나, 화이자 이 백신과 관련한 접종과 공급과 관련한 기업들은 한두 차례 시세는 또 나올 수 있지 않나. 대신에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매수 가격 기준으로 뭐 40, 50% 수익 본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 큰 욕심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매수가에 오면 손실 없이 매도를 해보는 것이 저는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엔투텍 오늘 11% 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아직도 매수가에 오려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 매수가에 오면 이제 팔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2,900원에 사셨네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꽤나 되는 비중인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대한전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원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선주들이 올라간 이유, 구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오른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실적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더 가져가 보는 게 좋다. 언제까지?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 이후까지 저는 더 가져가시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잘 나오면 대한, 대원 모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급등하는 종목 치고 정말 한 3개월 동안 쥐죽은 듯이 횡보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시장에 표출이 된다면 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대한전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뭐 3,000원 그 이상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톡방이랑 여기 비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톡에서도 대한전선이 2,750원에 60% 담고 계시는 이 분도 계세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대한전선에 대한 종목에 대한 상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의견 자체는 언젠가 한 번은 반등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슈팅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대호님께서는 60%를 갖고 계세요.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은 어떤 종목인 거죠? 네,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고요. 그렇죠. 2,750원에 60%를 갖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일단 비중은 저는 일단 고려하지 마시고요. 뭐 고려하지 말라는 게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승을 하게 되면 3,000원 혹은 3,200원까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000원 선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비중은 늘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해보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롯데렌탈도 있습니다. 네, 롯데렌탈 58,410원에 비중 10%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2.7% 하락한 종목입니다. 47,000원에서 네, 현재가 네,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네, 이 비중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롯데렌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는 다 동일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상장 첫날 은봉이면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 낮은 가격이 이탈이 됐으니까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금 롯데렌탈인데 일단 저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지금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겠지라는 기대감 뭐 당연히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그 반등이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고 더 내려가서 나오면 큰 의미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전량이 좀 힘드시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신규 상장주인 롯데렌탈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절반이라도 전량을 매도하지 못하면 절반이라도 덜어내 가라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고요. 18만 8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휴젤 어떤지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9% 하락했네요. 네, 7만 6,6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매수가는 18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휴젤은 보톡스, 그러니까 필러 이쪽이랑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쪽 산업은 화장품 산업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수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이제 중화권 쪽이다라고 보시면, 그냥 중화권 쪽에서 예전만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휴젤의 주가도 예전처럼 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휴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반을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대신에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16만 원대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모두 이탈이 돼서 15만 원, 14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시되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냥 투자자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는 없이 16만 원 밑으로 좀 내려왔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에 대한 의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슈팅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34,760원에 지금 7%대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 ENF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가 31,500원, 31,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4% 넘게 하락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가 당분간은 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 하필이면 또 고점 논란 이전에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다들 많이 올라온 위치에서 지금 안 좋은 쓴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지금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 디램 가격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DDR4에서 DDR5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 입장이라면 당연히 제품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제품은 뭐 낮은 가격이라도 털어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 자체가 좀 다른데 이런 걸 가지고 DDR4 기존 제품의 디램 가격이 하락한 것이 SK하이닉스라든지 기존의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것들이 아닐까? 이러한 또 시각도 지금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불편한 것들이 많으면 사실 주가는 좋지 않아요.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이 주가에 상승하는데 주요한 모멘텀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불편한 게 없어야 주가는 잘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한쪽으로는 깨름칙한 게 지금 많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서 올라가긴 갈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좀 시간차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전문가님의 의견은 길게 보자,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될 것 같아요. 톡방에서 오늘 올릭스 43,300원에 10% 갖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이분의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오늘은 5% 하락했네요. 39,0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올리스는 35,000원 가격대를 기억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주가라는 것 자체를 그냥 차트의 그림 혹은 거래량만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사실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똑같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주식인데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사실은 당분간 이 기업에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뭐 5만 원 혹은 5만 5천 원을 올라가고 있다면 관심도가 더 강하게 붙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이탈이 되게 되면 당분간 또 가격과 기간 조정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35,000원을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 35,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55,000원, 6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올릭스는 35,000원의 가격을 기억하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고 그 위에는 이제 5만 원 넘게 한번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톡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톡방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비밀번호 8463번 꼭 기억하시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톡방에서 계속해서 이 전문가님이 소통을 해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그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신 분들, 내일 시간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